안녕하세요. 모든 꿀팁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랜선 코치 스마트 서포터 별쌤입니다. 제가 구독자님의 자소서를 첨삭해드렸는데 오늘 영상에는 그 피드백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 핵심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7월에 구독자님들을 위한 무료 자소서 피드백 이벤트를 열었었는데요. 이때 선정되신 구독자님이 시험 기간 때문에 너무 바쁘셔서 자소서를 못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른 구독자님의 자소서를 피드백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첨삭에 가까운 피드백이었어요. 편의상 자소서를 보내주신 구독자님을 당근님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당근님의 자소서는 학교에 지원하는 자소서였고요. 4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각 항목별로 소재가 적절히 배치되어 있어서 이건 제가 좋은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2가지 소재는 굉장히 참신했고 나머지 2가지도 엄청 새롭진 않더라도 따분하거나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질문의 대답이 충분히 잘 되는 그런 소재였습니다. 또 글이 굉장히 깔끔하고 읽기가 쉬웠어요. 제가 자소서 코칭을 하다 보면은 문장이 너무 길어졌거나 아니면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읽기 힘든 글들도 사실 좀 많은데 이분의 글은 굉장히 깔끔하고 문장이 짧고 읽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내용 수정을 위해서 첫 번째 드렸던 피드백은 소재, 키워드와 관련된 피드백이었는데요. 제가 질문을 피드백으로 드렸어요. 이 학교에서 제시하는 인재상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근님이 각 항목에 녹여내려고 했던 인재상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제가 다시 여쭤봤습니다. 여쭤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어떤 항목을 보니까 앞부분에는 제가 단어는 바꾼 거예요. 개척정신, 창의성 같은 키워드를 강조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마무리되면서 친화력이랑 적응력이라는 키워드가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물론 한 항목에 여러 가지 키워드를 넣을 수는 있지만 서로 다른 성격의 키워드들을 넣어줄 때는 반드시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키워드를 넣게 되면 글이 산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키워드를 하나의 스토리로 잘 묶을 자신이 없다 하신다면 한두 가지 키워드를 강조해 주시는 게 훨씬 좋은 전략이 됩니다. 관련해서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시면서 또 쓰시고 나서 항목별로 키워드의 일관성이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목별로 여러 가지 키워드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또 나의 장점을 열심히 어필을 해야 하는데 그게 투머치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관성만큼 중요한 게 좋은 키워드를 선정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선정하실 때 학교에서, 기관에서 또 회사에서 제시하는 인재상 키워드가 무엇인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나의 강점과 그 인재상 키워드의 교집합, 겹치는 부분들을 찾아서 좋은 키워드를 선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각 항목별로 키워드의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어떤 여운이 남는지를 체크해보세요. 너무 많은 키워드가 들어가서 내용이 중구난방되는 것보다는 이 지원자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열정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한두 가지 키워드로 강렬하게 인상을 남기는 게 훨씬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2번째 피드백은 구체적 서술이 필요하다는 거였는데요. 시기, 상황, 수치, 숫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시 문장을 보여드릴게요. 내용은 제가 살짝 수정을 한 겁니다. 고등학교 때 환경과 관련한 소논문을 작성하며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팀장을 맡아 각자 소논문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도왔습니다. 관련 서적도 많이 읽으며 소논문 주제에 대한 지식이 깊어졌습니다. 이 예시문의 경우에 문장을 좀 다듬고 구어체를 빼고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꽤 많은 피드백을 드렸어요. 먼저 고등학교 몇 학년 때인지 또 소논문 제목은 무엇이었고 이걸 어떤 계기로 왜 작성하게 된 것인지 또 다시 여쭤봤고요. 또 팀장을 맡았다고 했는데 팀원, 조원은 몇 명이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도왔는지 또 다시 여쭤봤어요. 관련 서적이라고 할 때는 책 제목을 한두 번 정도 제시해주는 게 좋습니다. 관련해서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실 때 또 쓰시고 나서 내용의 구체성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주의를 좀 환기시키시고 하루 이틀 뒤에 다시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읽고 피드백을 주면 좋은데 친구보다는 선생님이나 부모님, 선배님이 읽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자소서를 구체적으로 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육하 원칙을 계속 기억하시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부분을 계속 머릿속에 두시고 문장을 작성하시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서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는 사람이 아주 사소한 궁금증도 생기지 않도록 내가 글을 쓰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자소서를 작성하시면 굉장히 구체적인 자소서를 쓰실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시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당근님에게도 조원이 몇 명이었는지 여쭤본 이유가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부각되기 때문이었어요. 예시 문장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기업에 지원하는 분의 자소서 문장을 제가 조금 수정한 건데요. 프로모션 이벤트를 굉장히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 문장을 이렇게 수정을 해보면 어떤지 한번 비교해보세요. 프로모션 이벤트에 300여 명이 참여하였고 현장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60%를 넘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저는 자소서를 쓸 때 굉장히처럼 주관적인 느낌이 들어간 부사는 웬만하면 쓰시지 마시라고 피드백을 드려요. 대신에 숫자 300여 명, 60% 같이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신뢰성이 높은 자소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하면 굉장히 엄청 많이 이런 부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 이벤트가 성공적인 이벤트였다는 걸 읽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드릴 마지막 피드백인데 여러 가지 활동이 한 항목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맨 처음 부분에 그 활동들을 다 묶어주는 문장을 꼭 써주셔야 돼요. 학창시절 무엇 등 이것과 관련한 활동을 한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가이드 문장을 앞쪽에 써주셔야 읽는 사람도 훨씬 편하게 몰입해서 자소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올린 자소서 막막한 사람 도와주려고 만든 영상을 안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자소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랑 쓰다가 막힐 때, 생각이 막힐 때 그 생각을 좀 뚫어주는 코칭 질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당근님이 후기를 보내주셨는데 엄청 길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기 영상은 따로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구독자님께 드린 피드백을 공유했는데요. 키워드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서술을 해주시되 특별히 수치, 숫자를 적극 활용하시면 신뢰성이 높은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 또 가이드 문장이 필요하다는 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잘 완성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